마덱스 2021에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경항모 무겁이 세계 밀리터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설계하는 전장 270m, 비행갑판 폭 60m, 경하배수량 3만 톤급으로 제시되었는데요. 모형상으로는 중형항모에 가까우며 만재 배수량은 5만 톤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가장 눈에 띄는 설계는 비행갑판의 대규모 변화인데요. 현대중공업은 LPX2 개념 설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행갑판의 폭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공기 운용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헬기와 전투기의 동시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스키점프대를 적용하며 대우조선해양의 평가판형 설계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퀸 엘리자베스급처럼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 착함하는 스토블 방식을 사용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어레스팅 기어를 장착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기어에 후크를 걸어 착륙하는 스토바 방식으로 개량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고정익 함재기 운용을 염두한 것으로 KF-21 보라매 기반의 함재기 개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스키점프대를 제거하고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하여 캐토바 방식으로 개장하는 방안까지 염두한 설계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국해군이 캐토바 방식을 요구하면 여기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캐토바 방식은 전자식 캐터펄트의 경우 전력 공급 문제가 있으며 증기식 캐터펄트의 경우 원자력 추진 방식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증기 발생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다고 해도 전자식 캐터펄트에 비해 장착 공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 개발 기간 동안 발전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모델은 대만 네티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밀리터리 팬들의 반응 번역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디자인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중앙 스키점프대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는 원문 영상에서 현대중공업 대표가 언급한 전투기 헬기 동시 이착륙 외에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야오닝이나 쿠르네초프처럼 스토바 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여지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흘수 두께를 줄이고 하부 구조 설계를 변경하고 신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톤수를 절약했습니다. 또 배수량을 줄이면서도 갑판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길이 270m에 폭이 60m나 되는데도 배수량이 3만 3천 톤밖에 안 됩니다. 반면 같은 톤수인 카보우르급은 길이 244m, 폭 34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델은 갑판 면적이 톤수가 거의 2배에 가까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만 톤 수준의 항공모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대는 스키점프대 사용이 향후 스토바로 전환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조 후 F-35B는 굳이 스토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되면 스키점프대를 해체하고 캐토바로 개조해 진정한 현대 정규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는 매우 보수적인 강습상 육함 구성으로 일본 이즈모처럼 스토바나 캐토바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만큼 산업적 측면이 강하지 않아서 계속 새로운 함정을 찍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력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리모델링 공간을 확보하고 함정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더욱 과감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설계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인기 이착륙 갑판 설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헬기 항모는 어떻게 됐나요? 선미가 이상해 보이는데 무인기 이착륙 공간 옆에 칸은 뭐 하는 공간인가요? 대만은 우선 주하이급이 나오면 다시 말하도록 합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데 사실 두 방안의 톤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술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경납고에 함재기를 8대만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전통적인 설계와는 경납고에 1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갑판이 넓긴 하지만 스키점프대가 있어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판에 실을 수 있는 함재기는 16대로 두 설계안 모두 동일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영국과 미국의 기성 설계안을 참고해 순순히 최적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모형은 만들기 쉽지만 실제 항모를 건조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더 넓은 안목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항공모함은 향후 30년은 운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바로 개조하면 향후 한국의 국산 전투기도 탑재할 수 있겠죠. 수직이 착륙기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모델은 캐토바 형태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캐토바는 공중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전투력의 격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국산 전투기요. 한국은 아직 4.5세대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앞으로 주하위급과 차세대 잠수함을 5년 안에 무사히 건조할 수만 있다면 박수를 쳐야 할 겁니다. 대만은 한국과 국가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겨먹으려 들지 맙시다. 현대는 스토블에서 스토바로 그리고 캐토와로 변경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양보다 구성이 유연하고 향후 개조 잠재력이 높습니다. 공식 개념도에는 스토바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필수 두께 줄이기, 신소재 사용, 게다가 한국의 조선소. 이 도전은 한국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항모의 톤수는 7만 톤급이 아닙니다. 캐터펄트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 항모의 탑재 능력이 손상될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톤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지출이 예상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두께를 줄이고 톤수를 절약하세요. 마치 토요타 광고 문구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체면 칠해만 할 뿐이고 커다란 갑판에 비행기를 몇 대 더 올려서 사진을 찍고 싶을 뿐입니다. 단순히 위험 있고 예쁘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의 순수한 조선 기술 수준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을 능가합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과 비교해야 합니다. 세계 군사력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중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산 전투기나 F-35C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35C를 구입하는 게 베스트입니다.